예, 77기 4주차 명품 낭디콤 독서 모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소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조직을 바꾸고, 이제 작게는 가정이지만 크게는 회사,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될 수가 있겠죠. 질문보다 중요한 건 경청. 그런데 내가 소통을 잘하려면 질문도 유도를 잘 해야 되겠죠.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 나의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주느냐 따라서 또 그 관계가 원만해질 수도 있고 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은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 6장에 보면 문학과 예술에서 배우는 창의적 소통의 힘, 시와 소설에서는 감성적 소통 방법, 영화 속 소통의 교훈과 통찰, 사례, 문화예술적 소통을 조직문화로 만든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7장은 배옥 교수님 읽어주세요. 7장이요? 6장, 6장은 제가 6장 표. 읽었죠? 7장. 네. 차례에서 7장이죠. 아니, 맨 앞에 차례에서요? 맞아요. 네. 나 지금 차례를 보면서. 우리 홍미성우님이 먼저 읽을래요? 네네, 7장 리더십과 변화의 소통법. 소통하는 리더가 조직을 바꾼다. 변화의 시기에 필요한 설득의 언어. 신뢰를 쌓는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 소통형 리더십으로 조직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 낭비꾼 8장 배옥 교수님. 화이팅! 옹기꿈 화이팅. 낭대금 화이팅! 8장입니다. 8장, 소통의 미래, 인공지능과 인간의 연결, 인공지능 시대에는 소통, 디지털 휴먼과의 소통, 소통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혁신적 소통 문화의 기업 사례, 에필로그 소통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프로 기업, 잠시만요. 에필로그하고 걔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다시 쉬었다 네, 가야겠죠. 에필로그 소통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프로 기업 소통 역량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 낭득금 네, 화이팅! 랜디꿈 화이팅. 109페이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6장 문학과 예술에서 배우는 창의적 소통의 힘. 문학은 말의 예술이고 말은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다.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말을 했죠. 문학은 말의 예술이고 말은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도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관계가 원수대, 단절됩니다. 음, 원수대.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음.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시와 소설에서 얻는 감성적 소통 방법. 이 장에서 나는 어떠한 문장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와닿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결론 114쪽. 결론 함축과 서사의 균형 찾기. 시와 소설에서 배우는 감성적 소통 방법은 현대 조직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시의 함축성, 은유, 리듬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소설의 서사 구조, 캐릭터 발달, 세부 묘사는 맥락이 풍부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는데 요즘 그 5시에 새벽에 희진 대표님하고 독서 모임 하기 전에 시집을 한쪽씩 읽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집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듣도 못했던 거여 갖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읽으면서 새로운 거를 발견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쓰지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 그런 것도 괜찮더라. 라고 얘기 드립니다. 낭디꾼 화이팅! 네, 낭디꿈 화이팅. 그 화이팅. 감사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시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쉽게 시를 쓰지만 옛날에는 고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가 일제시대나 이런 때에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뭐 억압과 탄압 속에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윤동주 시인도 자기가 한 건 없고 시밖에 쓴 게 없는데 일본에 잘못 유학 갔다가 그렇게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함축적인 것은 이제 시의 언어고 지시적인 언어는 산문의 언어인데 시의 언어가 함축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객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주관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그 속에. 그리고 정서적 의미, 암시적인 의미,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들,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화가 되어져 있어.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시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러면, 어?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상대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나태주식? 그렇죠.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시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밤이다 그러면 해가 져서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뭐 고독하다 아니면 뭐 성찰의 시간, 뭐 실현의 시간 혹은 뭐 평화로운 시간. 다른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시는 단순한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용미 쌤이 이 함축과 서사의 균형 찾기를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시는 무엇일까도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나의 이런 말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산문 같은 경우에는 장황하게 늘어났잖아요. 만약에 에세이 같은 게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시는 진짜 뭐 5마디 할 걸 한마디로 촥 줄여놓는다든가 장황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짧게 쓰잖아요. 그래서 디카시가 유행인데 디카시는 5줄 이내의 시를 쓰는 거잖아요. 줄줄이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어느 날 책에서 봤을 때 우리 빨리 실패 어디에서 봤을 때 이거 박준 시집을 봤다고 이거를 희진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읽은 책 중에 뭐, 그 안에 나온 어, 거야 이게. 지난번에 있었죠. 그죠? 어, 어. 음,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그냥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광장애들 이 안에 있는 광장 짧은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광장 빛 하나 들여보내는 창이면 좋았다. 우리는 같이 살아야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간단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시절에 만났다. 내가 피우다만 담배는 달고
방에 불 들어오기 시작하면 긴 다리를 베고 누워 북멸치처럼 끓다가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 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었다. 정도의 굵기를 생각해 너의 무릎에 밀어 넣어두고 잠드는 날도 많았다. 이분은 개지도 않고 미안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지난 꿈 얘기를 하던 어느 아침에는 옥상에 놓은 흰 빨래들이 밤새 별빛을 먹어 노랗게 말랐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도 광장인데 뭘 얘기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 뜻을. 그래도 시야. 시인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그 시를 이해하기는 어렵죠. 네, 어서 오세요. 시간 음, 부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영화 속, 영화 속 아니면 사례, 6장에서 내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6장에서 나누고 싶은 거. 저는 지난 이제 우리가 책에서도 했는데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자포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포스. 123페이지? 예, 3페이지. 123페이지에 자포스가 나오는데 이 회사는 즉흥극과 공연 예술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온라인 신발 색깔. 판매 회사예요. 음, 누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동료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컬처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경험을 글이나 그림, 시, 사진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곳곳에 무엇이 있냐면은 낙서벽이 있어, 낙서벽. 그래서 내가 뭐 낙서할 수 있도록 뭐 물론 아무거나 낙서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내가 회사를 돌아다니다가도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면 벽에다 막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음, 그죠? 어디에서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 한쪽에만 놓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 곳곳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그리게 해놨죠.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낙서하고 우리 이제 배우 교수님이 보는 낙서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적용을 하고 이러한 소통 문화가 수평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폭풍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자포스가 회사 이름이에요? 아니면 사람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아, 예. 저희 회사 이름이라서. 신발 업체이죠. 음, 그,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 신발 나오니까 네. 그 박서진이가 선전하는 신발. 수올즈? 예. 그 기능성 신발이래요. 근데 그 신발을 신으면은 이제 편안하고 이제 많이 걷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내가 요번에 한번 사봤어. 음, 음. 그 근데 어떤 이제 분이 샀는데 그렇게 편안하다고 그러긴 하던데. 나도 그러니까 살까 하다가 네네 좀 비싸. 비싸서 그렇지. 근데 그 아치를 잡아주니까 걸을 때 그리고 서 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걸어 다니잖아. 그럼 무릎이 아프잖아.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사보고 경험한 거를 얘기를 좀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음, 맞아요.
하지 않으면은 그 신발이 편안한지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브랜드 철학은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서비스를 그렇지. 파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 음, 스타벅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판다고 해요? 커피를 판다고 합니까? 무엇을 판다고 해요? 문화를 판다고 하잖아요. 음, 스타벅스도. 근데 여기 자포스는 우리 신발 파는 회사 아니야. 서비스를 파는 회사야. 그만큼 고객 서비스로 유명하다는 거죠. 스타벅스는 부르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커피 안 시키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된다고 하는 건 알고 계셔요? 아, 어, 진짜 몰랐어요. 예, 스타벅스 원래 그래도. 취지가 음, 커피를 시키지 않아도 잠시 머물다가도 괜찮다는 처음 창립 의도가 그런 거였거든요. 가다가 쉬었다 가는 거.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스타벅스라고 근데 제가 막상 그게 안 들었었거든요. 되지. 예. 앉으실 근데 수가 대부분 이제 없으니까.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 정서는. 어디 음, 가서 공짜로 앉아 있는 거. 음. 그 기회부 사람들 말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김에 지난번에, 예. 말해도 얘기 될까요? 나눠주세요. 네, 여기 비포 선라이즈라는 116페이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소통의 교육과 25페이지? 통찰에 비포 선라이즈 영화가 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본 거라 이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가장 큰 특징이 시리즈로 나와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 세 개 영화가 한 거의 9년 토울로 나오거든요. 주인공도 똑같고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계속 이 영화를 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정말 우연히 만나서 끝도 한도 없이 하루 그게 오랜 기간 만난 것도 아닌데 끝도 한도 없이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소통이 서로 잘 되니까 날이 샌지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화인데 그게 또 우연히 만났다가 또 헤어져요. 근데 헤어지면서 언제 만나자 했는데 서로 못 만나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 작가 뭐지 토크인가 그런 거에서 또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 영화가 같은 배우들이 9년의 터울로 세 번의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또 그 구성이 이렇게 스펙타클하지 않으면서 서로 대화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소통이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이 시리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이게 나와서 반가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영화를 네, 봤으니까 이게 또 와닿았겠네. 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스타벅스 한 6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주문을 아무도 안 하는, 좀 눈치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강남역 1번 출구에 스타벅스가 굉장히 크더라고. 규모가 막 50평, 100평 되는 것 같은데 커피 안 시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6장은 뭐예요? 6장. 6장의 핵심은 문화적인 예술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문화적인 예술을 통해서. 네.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리더십과 변화의 소통법. 조직을 이끄는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신뢰에서 나온다. 실내에서 나온다. 예. 사이먼 사이닉.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 있겠죠? 네, 7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우리 애 아침에 책 읽으면서 밑줄 다 쳐놨죠? 많이 찾지 말고 내가 찾은 한 문장 가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이 독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아무거나 쌍방에, 괜찮아요. 네네. 그 144쪽에 밑줄 걷네요, 저는. 경청 쌍방향 신뢰의 기본.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적극적인 경청을 포함한 쌍방향 과정입니다. 갤럽의 연구는 구성원들이 리더가 내 의견을 듣고 존중한다고 느낄 때 신뢰도가 가장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거기에 줄을 쳤네요. 양비콘 네, 여러분이 화이팅. 만나는 사람은 안돼, 어떠세요? 화이팅. 안개꼬마 화이팅. 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음, 일방적인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 주로 일방적 소통을 할까요?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 도취에 취한 사람. 네, 저 있어요, 저희 동네.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남의 목적이 정말 뭐 필요하거나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이럴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만나서 들어줘요?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혼자 만나면 안 만나죠. 1대1 만나면 절대 안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 한 4명의 모임인데 거의 안 만났는데, 뭐 이사를 간다, 이번에도 최근에도 뭐 이사를 간다거나 자기가 개업을 한다거나 할 수 없이 안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면 역시나 그래서 이번에 또 이사를 간다. 이제 저희 동네 살았었는데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유도 있었고 또 이유가 없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거절을 했죠.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했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관계가 1대1로는 절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자기 필요해서 만난 거고 나도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런 관계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맞아. 저는 자기 뭐, 자랑만 하면. 근데 모임에서 이렇게 리더가 있어. 리더가 있는데, 상대방의 얘기도 경청도 할 줄 알고, 그것도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만 잘났다 하고,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 리더가. 그 리더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쌍방향이 기본이 돼야 돼. 기본. 서로 주고받고. 네, 감사합니다. 남겼고 화이팅. 네. 그럼 그리고 화이팅. 화이팅. 다른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저 짝꿍이, 왜 이거 있죠? 뭐, 내가, 오늘 뭐, 영화를 봤는데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보다는 좀 비유가 그런가? 설명을 어쨌든 하면, 일단 태클을 걸고 해. 그건, 그건 막 이러고 자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말한 나는 좀, 다음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렇지. 대화가 네. 단절이 되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지금 보니까 1년이 되어 가더라고. 지금 11개월째 들어가는데 점점 내가 말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어, 또 태클 걸까 생각이 나니까 하려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거지. 말수가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뭐 저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냥 안 하고 말았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의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쌍방의 소통 이 말도 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짝꿍이 있답니다. 이 생각이 났네요. 아, 우리, 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 나도. 저도 남편,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편도 이게 그런데 또 남자들과의 대화가 잘 안 되죠. 말을 하면은 일단 수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배제를 시키고 자기 말을 하니까 벽창호, 어저께 벽창호.
어저께 이사 왔잖아요. 네, 내가 이제 여자들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짐을 또 다 끌고 왔겠죠? 음. 그래서 저 다 때려 부신데 아, 이참에 버리고 오지 왜 다 끌고 그러게. 왔어? 아, 버린다고 버려도 또 나는 또 갖고 올 게 항아리도 끌고 있기는 와야 하지, 되고 또. 이랬더니 다 부신데 때 빠버린다. 그래서 아휴 내가 한마디는 했지. 다른 거 부실 거 없이 하나만 버리면 딱 되는데 한 개만 버리면 돼. 한 개만. 맞아. 실갱이 하지 말고. 그래서 또 어저께 열받아가지고. 그래야지, 버려야지 설거지를 해준다는 거야. 주방에 들어간대. 아, 알았으니까 맘대로 하라고. 근데 자기도 그래. 너는 이제 앞으로 피곤하게 됐대. 그래서 나도 각오하고 있어. 아주 피곤이 상접이래나 하잖아요. 왜. 그래서 나도 앞으로 아주 피곤하리라 믿는다. 아, 이러고는 말았는데 피곤할 것 같습니다. 난 이제 그만. 대단하십니다. 에요, 잘 그 자꾸 지혜롭게, 데리고 다니느냐고. 아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십시오. 바쁘면 몰라, 바쁘면. 그치. 아니, 그리고 나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되고요. 오늘 배웠잖아. 자포스 악서벽이 있잖아요. 거기 벽을 아예 그냥 깨끗한 종이로 그냥 달력 한 장 뜯어서 붙여놓으세요. 거기다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써놔. 나 저거 있는데, 싸울 일이 없잖아. 그거 있는데 붙여야 되겠네. 아, 낙서하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음, 보면서.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공감한다는 게 정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가장 힘들지. 누가 가장 힘들겠어? 맨날 만나니까 부딪히는 거죠. 안 만나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네, 힘들지만 상대방은 더 힘들겠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상대방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 생각하고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안 힘들잖아. 그렇게 하면 뭐, 아무 걱정 없지만 진짜 답답해. 어쨌든 나보다 상대방은 더 힘들다. 이 생각을 하면 조금 위로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요, 설득의 세 가지가 나와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신의 영역이 나오는데, 어, 내가 이성의 호수도 해보고, 감정의 호수도 해보고, 또 내가 이제 믿음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 중에서 내가 이것을 한번 해봤는데도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 아무리 이성에 찌르고 감성에 찌르고 신과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건 처음 알았네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걸까요? 어떡해요? 저는 어떻게 다 신뢰에 기반한 언어로 다가가겠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거는 어저께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책이 좀 많잖아요. 책장 큰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모자라. 너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어? 책 다 갖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이 책이 있음으로 해서 당신이랑 산다. 이 책이 없었으면 당신이랑 살 수가 없었다. 내가 말씀 너무 그래도 잘하셨네. 이것을 읽음으로 해서 내가 그래도 당신을 참고 살 수 있었던 거니까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 우리 에스쌤 말 진짜 잘한다. 말씀 진짜 잘하셨네. 음, 요즘에 조금 예전에 비하면 내가 신랑한테 하는 태도나 언어가 좀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그냥 들이댔다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생각 조금 하고 그리고 내 얘기하니까
조금 많이 좀 편해지기는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낭디콩 얘기를 들으니까 화이팅.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음. 나만 그러고 사나 그랬는데. 아, 그쵸.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 맞아요.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은 우리 신랑 욕하는 것도 들었잖아요. 아, 진짜. 명수, 아니,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그래요. 저희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럴 요즘은 수 좀 덜하겠죠, 요즘 세대들은. 우리 나이대들이 그런 게 있잖아. 좀 옛날 사람들의 그런 감정성들, 그런 태도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요즘에 요즘은 그러면은 이혼당하지. 같이 안 살지. 못 살지. 예, 우리 밑에 도련님 때만 해도 7살 차이인데, 10살 터울인데, 바로 거기는 그냥 갈라서던데, 안 맞으면. 맞아요. 요즘 애들은 절대 안 참아요. 네. 그냥 탁 뒤돌아서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지만 요즘 애들은 그냥 칼 같아. 그래? 여기 딱, 돌아서 버리는 거죠. 요즘 여자들은 남편이 도와주니까 괜찮지 않아요 했더니 왜 도와준다고 표현해요? 이래 나 혼났어. 혼나줘요. 혼나죠. 네, 맞아요. 그렇게 커피숍에 말해요. 가는 데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말해요. 아가씨인데 딱 40살인데 혼자 사나 봐. 근데 어르신들이 와갖고 아우 이 자기 그 사장을 구하면은 자기 아들이 밥을 못 먹고 출근을 하는데 밥을 잘 먹게 생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 그러면은 며느리를 자기 아들 밥 해먹이는 며느리를 구한다는 거잖아. 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막 같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아 그래도 요즘 남자들이 많이 도와주잖아 했더니 왜 그걸 도와준다고 표현하니 나보고 맞아. 그러면서 같이 사는데. 맞아요. 그 말이 응. 근데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그런 어 대우를 못 해야지. 받아서 그러지.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아 대우를 못 받아서 그래. 예, 당연한 그러니까 건데, 당연하지 생각 안 치, 남편들이. 음 요즘 그래서 아가씨들이 그렇다 얘기 아이고 음. 맞아요. 아들 가진 도와주는 게 엄마들 아니라 깨워야 돼 서로, 아들 가진 엄마들은 응. 빨리 깨워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에토스는 신뢰, 이 에토스가 서로 믿는 이 신뢰성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믿음 없이는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토스는 신뢰와 품성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파토스는 감정과 공감, 로고스는 논리와 이성적인 거. 근데 너무 로고스만 따지면은 힘들죠. 이 말이 타당한지 어떤지 따지면 힘들어. 그죠?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파토스가 있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신뢰감이 있는 에토스가 있어야 되겠죠. 유수쌤 어서 오세요. 네, 140, 네, 80, 152페이지에 보면은,190? 결국 말이 조직을 바꾼다라는 명제는 이론이 아닌 현실이죠.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없어지는 거야. 서로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할 말도 하지 않게 되고. 소통의 질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이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가장 작게는 가정이 원만해야 되는데 가장 안 되는 곳이 솔직히 가정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참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네, 아이러니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어, 그렇게 또 살고 있죠.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미래, 인공지능과 인간의 연결. 기술은 인간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소통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스티브 잡스. 요즘에 AI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어떻게 해줘요?
좋게는 해주는데 AI가 소통을 대신해주지는 않아. 이 AI 시대가 될수록 더욱 중요한 게 소통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외부에서는 소통을 더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AI에 많이 말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우리가 글쓰기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하고 있어서 더 안 할 것 같아요. 못하고, 뭐, 저하된다고 할까? 좀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야지 많이 의존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은 내가 쓰고 AI는 첨삭하는 정도로 사용을 해야 네. 되겠죠. AI가 다 써주잖아요. 네. 감정이 없어요. 어떤 대표님이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 딱 보니까 뭐야? AI가 AI가? 썼네? 근데 그것을 또 어, 장문의 편지를 또 보낸 거야. 아휴,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한 번 더 보내면은 뭐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안 보내시더라고. 두 어, 번에 딱 그쳐서 다행이야. 어머, 근데 어떻게 딱 거기에 알아요? 근데 감정이 AI가 없어. 이성이 없어. 딱 알아요? 근데 대표님은? 이렇게? 알죠. 오, 모르시나요? 알죠. AI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은 이게 응. AI로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이것을 음, 다 알아요. 어머. 내 마음이 없는, 영혼이 없는 글은 내 글이 아니지. 음, 남의 글이죠. 자, 인공지능 시대에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음, 어떻게 인공지능 해야 시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이심으로. 그걸 웃기게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가 이렇게 발달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면 우리 인간들 어떻게 해야 하고 사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음, 결국은 A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그랬더니, 인간관계는 사라지기보다는 재편된대요, 재편. 얕은 관계는 AI로 재편이 되고 깊은 관계는 이제 인간들의 관계 영역이라고 하면서 함께한 경험이나 이런 감각, 표정, 이런 감정들은 우리들이 못해. 너희들이 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어머나, 예, 세상에.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맞아. 실제로 함께하는 경험, 몸의 감각, 표정, 침묵의 의미,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대화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있잖아요. 진짜 이런 음, 것들은 AI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함께 견디는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못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얘도 알고 있네요, 음, 다. 어, 음, 근데 아니, 이거 지금 보면서 또 AI한테 감동할 음, 건 또 뭐람? 그러면서 AI한테 위로받잖아요. 음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지금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걸 알잖아. 그치, 어느 정도는 있지. 음, 어, 그거하고 또 AI는 보편적인 자기 경험, 여러 사람이 그런 거를 얘기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어떤 때는 A한테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걸 물어보면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또 위로를 받을 때도 있어. 어, 어. 사람한테 맞아요. 받지 못하는 위로를 거기 AI한테 또 받아요? 그렇게? 네, 어, 그렇구나. 이 AI는 정답을 주지만 사람은 감동을 주는 거죠. AI가 사람 감동을 시킬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시대에
잘 살아가려면 소통을 잘해야 돼. AI는 기술이야, 기술. 근데 그게 목적은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뭐 AI한테 물어보고 주식이나 뭐나 다 AI한테 물어보고 A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거 무슨 인간이에요? 로봇인가? 음, 로봇 인간이죠, 로봇 인간. 어. 근데 하나 좋은 거는 AI한테는 아무리 물어보고 저기 해도 잔소리를 안 하니까 좋아요. 맞아, 그건 좋아. 잔소리 안 하고. 네, 맞아요. 그건 좋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소통을 잘하려면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 왜 인간의 또 윤리적인 관계,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투명성,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156페이지 셋째, 두 번째 단락, 윤리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AI가 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대로 믿고 유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는 서로가 AI하고 인간이 장점을 살려서 서로 강화를 해야 되겠죠. 여기 157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미래의 기업 환경에서는 AI와 인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은 창의력과 감성 지능, 그리고 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AI의 출력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협력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낭디꿈 화이팅! 대금 남기꿈 화이팅! 화이팅. 결론은 뭐냐면 AI하고 인간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AI는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은 창의성과 감성을 더해서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로 이 AI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협업은 마지막 줄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미래 기업의 4대 변화가 일어나겠죠. 첫 번째는 피지컬 AI와 생산 자율화. 우리가 이제 LLM, 노트북 LM이 있죠. 근데 LLM, 그래서 로봇 공학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러한 피지컬 A가 제조나 물류, 이런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도 자율화돼. 그래서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잘리잖아요. 엄청나게 대규모 잘리죠. 두 번째는 에너지 전쟁이야. 컴퓨팅 자산 확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컴퓨팅 자산. 예. 그리고 이 전력이 제가 그거 보셨나요? 올려놓은 거? 6시 이후 낮 시간에는 뭐 태양광, 오전에는 이용해서 전력과 이 데이터 센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나라 밑에 나중에 어디에다가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미래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되어야 되냐면 탄소를 중립해야겠죠.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도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이 AI를 사용하는데 이 AI는 쉬지도 않아, 자지도 않아, 먹고 싸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인간은 피곤하면 잠이라도 자지. 얘는 먹지도 자지도 않으니까 이 온갖 전력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중심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ESG 요즘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ESG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예요. E는 뭐예요? E는 environment,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
이런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수출하기도 어려워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그게 ESG잖아요. 그래서 ESG의 획득, 뭐 이렇게 봉지나 뭐 박스 이런 데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는 회사. 착한 기업이 아니라 예전에는 착한 기업이었다면 지금 이제 투명한 기업,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네 번째는 하이퍼 개인화, 조직의 재구성이죠. 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한 거야. 소비자는 이 AI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김영숙이 누구인지 저보다 더 잘 알아. AI한테 던져놓기만 하면 이 조직은 어때? 이 회사는 어때? 뭐 요즘에 주가가 120만 원이 넘었는데 하이닉스 거기에 가려고 학력을 막 숨긴대잖아요. 박사, 석사 이런 거 숨겨 고졸로 막 해가지고. 그래서 미래 기업의 환경 핵심은 에이전틱 AI. 업무를 누가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막 경리니 관리직이니 막 수십,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했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그게 다 필요가 없어. AI한테 딱 넣어주면 걔가 업무 분담도 다 해주고 뭐 한 달 걸려서 월급 계산할 걸 어떻게 해요? 음. 1초면 다 나와. 1분이면 다 나와. 음. 그죠? 시스템이. 무서운 시스템이죠. 업무도 혼자 다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규제 자본주의, AI 윤리나 개인정보 보호, ESG. 이런 걸 강화한 회사들만 글로벌로 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운명은 앞으로 무엇이 달려있냐면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핵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디지털 웰빙. 우리가 이제 먹고 싸고 뭐 이런 것만 자연적인 것만 웰빙 하는데 디지털 웰빙이 필요한 거죠. 맨날 이 얼마나 피곤해. 핸드폰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잖아. 직원들의 이 AI만 개발하고 집중하고 뭐 하다 보면은 기술이 너무 빨리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정신적으로 너무 필요한 거야. 우리도 필요하잖아. 얼마나 필요해요. 그거 따라가기도 바쁘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건강이나 의학적인 건강 같은 것도 AI랑 의논하면은 좋아요? 어때요? 그런 쪽으로. 어떨 것 같아요? 아, 찬반, 찬반이네요. 좋을 것 반대도 같은데. 있나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좋아요? 어, 그렇죠. 제가 이게 물어보면, 응. 그냥 물어보면 음, 똘똘하게 대답을 잘해주잖아. 이제는 알겠죠? 거짓말도 많이 줄었죠. 많이 어, 들었어요. 어, 그렇죠. 이 거대한 물결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음,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의 머니가 아니라 진심, 서로 진심이 통한다는 거. 제가 음, 엊그저께 1대1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만났거든요. 온라인에서 강의만 하고. 그 막 캐리어를 끌고 와서 그 속에 막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야, 네,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 집에 오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야, 이렇게 많이 갖고 오면 이걸 내가 어떻게 들고 다녀?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 부담도 예, 되죠. 엄청 힘들더라고. 저는 체력이 안 되니까 어, 힘들었어요. 예, 선물은 많이 받아서 좋았어요. 근데 음.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다. 배부른 소리죠. 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죠. 한 가지 지금 생각났는데 제가 어제 조금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걸 봤어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라진대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왜? 근데 거기 왜 뭐 그래요? 영화 배우 세 명인가가 남자 뭐 홍명보인가 이렇게 뭐 뚱뚱한 사람 뭐 한 사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이 세 명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수십조 원의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 혈청 있잖아요. 젊은 혈청. 이런 것을 수액을 맞으면 뭐 젊게 산다 뭐 이런 저기가 있나 봐. 그래서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고 30대, 40대도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 학교에 와가지고 중국 학교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대요. 장기기증 이런 거 작성해라 막 애들한테. 그래서 중국에 누군가 우리 아는 사람들 있으면은 여행할 때도 조심하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장기 음. 같은 거 뭐 뽑아간다 뭐 이런 소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소리는 음, 있었는데 음. 어제 유튜브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CCTV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기 보여줬는데 전깃줄에 참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못 찾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 시간에는 꼭 CCTV가 꺼져 있다는 거야. 참새처럼 CCTV가 앞뒤로 설치되어져 있는 게 중국이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나라에 그때 개구리 잡으러 간다는 애들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찾았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아직도 못 못 찾았을 찾았다고. 것 같아요. 예,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휴먼의 시대에 보면 158페이지에 디지털 휴먼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인공지능, AI, 자연어 처리, NLP, 3D 애니메이션, 음성 합성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3, 4년 되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안경으로 나타나거나 이 시계 워치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스마트폰도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소통은 이 정말 이 가정에서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은 서로가 힘들고 진짜 이 유지하지 못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면 어때? 그냥 휙 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 든 사람은 그래도 참고 버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이 상향식 소통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17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미래의 소통은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이게 핵심인 거죠. 인간의 감정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뭐요? 인간의 감정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소통. 그래야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 소통이 바로 한 장 넘기면 마지막 줄에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 우리도 이제 불통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힘든 거예요. 점점 사회가 힘든 거예요. 예, 서로 소통하면서, 어, 가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일방적인 소통만을 해버리니까 서로 불신임만 생기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런 사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부록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말이 조직을 바꾼다 이 책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땠을까요? 조금만 잘 되면 정말 삶의 질이 90%는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통이 안 돼서 이 가정에서도 정말 소통만 잘 되면 어려운 일도 정말 극복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제 너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빨리 노화도 빨리 온 것 같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것 같고 또 직장에서고 사람 친구고 가족이고 소통만 잘 되면 아, 이 세상의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라는 것을 또 한 번 이번 기회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앵디꿈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경청과 공감, 경청과 공감, 소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잘 듣고, 잘 공감해주고,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귀는 열리고, 1대3의 법칙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은 1, 듣는 건 3, 1대3의 법칙. 그래서 공감하는, 그래서 또 잘 늙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낭디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희진쌤은 어떠셨어요? 아침에 많이 바쁘셨죠? 네, 되게 재밌게 읽었고, 다채롭게 읽었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현장감, 그리고 동시성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 기업의 사례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소통의 현장을, 소통의 현장, 뭐, 소통의 중요성을 정말 공감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거 비교적 좀 분량이 많지 않아서 한 번 더 읽은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을 재밌게 읽었다니까. 아, 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논조라고 할까요?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하면 된다 베이스고 기계가 가는 때 인간이 소외된다 뭐 이런 베이스가 아니고 기계나 기술의 발전을 인간이 잘 뭐랄까, 운용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이 더 증진될 수 있다. 근데 나 혼자 행복한 거 말고 같이, 너랑 나랑 같이 공동체가 조직이 함께 행복해진다, 더 효과적으로 된다라는 얘기여서 저는 그런 점이 즐겁고 재밌었는데요. 이상했나요? 재밌어서? 아니에요. 저는 어려웠어. 네. 남대문 파이팅!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말 자체, 그 다음에 사례,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외국 기업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을 다니시는 분을 저거 해서 기업인들을 인해서 만든 책인가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기업, 이건 가정이건, 그래서 소규모도 가정도 조직이잖아. 따지고 보면 가정도 조직이야. 음. 작은 조직. 그래서 결론은 그래, 소통, 공감, 경청,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시진 대표님 말대로 두 번 읽으니까 또 와닿는 게 더 있었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 읽을 때. 아, 되게 우리가 그랬군요. 흔히 알던 기업들 말고 음, 뭐 몰랐던 기업들, 뭐 파타고니아도 그렇고 자포스도 그렇고 그 음, 뭐 픽사를 비롯해서 몰랐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 넷플릭스 스토리 이런 거 포함된 것도 음. 싱싱했고 지금 홍미 대표님께서 이제 가정도 조직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 몸도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도 조직으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죠. 머리가 음. 손발더러 넌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손발이 눈더러 넌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이렇게 얘네들끼리도 다 소통이 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이미 조직이고 우주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말 제대로 해야 돼. 그걸 느끼게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네, 양대군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나누면서 참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겠네. 예. 우리 이정쌤 이진한데 여기 줌 채팅방에 제가 교보문고 링크를 보냈어요. 여기다 한 줄 느낌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 느낌. 줌 채팅방에 제가 보냈죠? 네. 회원가입은 네이버로 하시면 돼요. 네이버로. 예, 클릭을 했을 때 네이버로 하시면 되고요. 4월 6일 날 질문과 경청 그리고 공감, 소통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조직에서도 꼭 필요한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마음다짐을 위해서 읽어보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아, 로그인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네.
그렇습니까? 네, 네이버로 로그인.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거는? 줌 채팅창. 채팅창. 아, 지금 이거 하는데요. 없어지는데, 예, 아, 없어지는데, 네. 여기도요. 네, 회원가입하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아, 있겠네. 그러네요. 이거 회원은 이거 또 회원은 되어 있지만, 이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이게 한 문장을 쓸 수가 있네. 예. 그죠? 가입 안 돼 있는 사람은 또 안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얘는 이제 회원가입을 맞답니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회원가입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에게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겠고요. 또, 네, 우리가 저도 이제, 한 문장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서 83페이지에 어, 또 조직 내 모든 게 조직이나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해서 또 상호 더 깊은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는 전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게 됐어요. 모든 소통은 다 인문학이구나. 그 말이 맞나요? 그렇죠. 인문학. 그게 인자가 사람 인자를 쓰는 거잖아요. 사람인. 네. 아, 음, 사람인. 네. 맞아요. 사람 인자를 쓰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거죠. 음, 네. 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홍길동이니까 무엇을 엄청 응시? 아니, 지금 그걸 가입하라는데 안 되네? ICIC? 아이고, 씨. 그리고 로그인하고 리뷰를 클릭하니까 적을 수 있는 댓글란이 나오니까 일단은 로그인 하시고 하시면 이야, 돼요. 네, 어디, 리뷰를 어디 오늘 클릭하시면 하트 돼요. 알겠습니다. 엄청 잡혔네. 와, 잡혔어? 난 네. 해숙쌤 거만 잡았네. 내 거는 항상 못 잡아. 원래 그래. 아유, 정말 뭐, 하트 뿅뿅이 네, 날불이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